늘 배움을 멈추지 않는 호기심 많은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그 이면에 어떤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저희가 뭉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기다리고 있죠. 맞아요. 이번 심층 탐구의 임무 아주 명확합니다. 산처럼 쌓여있는 복잡한 자료들, 문헌들을 저희가 샅샅이 해체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의 핵심만 딱딱 뽑아서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사실 혼자서 그 방대한 자료를 다 소화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그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간료가 뭐냐? 바로 사승원 작가의 촛불빛의 혁명의 교훈에 대한 고찰이라는 문헌입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묵직하죠. 그렇죠. 근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네, 필수적인 부분이죠. 이 자료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2016년 그리고 2024년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주요 정치적 사회적 사건들입니다. 주제 특성상 이게 다소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현실 정치를 다루다가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는 좌파나 우파 그 어떤 정치적 진영의 편도 들지 않는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의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제공된 문헌 속에 담긴 작가의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통찰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그 안에 담긴 아이디어들을 탐구하는 것. 딱 그것뿐입니다. 네, 저희는 철저하게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에만 집중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주제를 담은 문헌, 전체적인 그림, 빅픽처를 먼저 좀 그려볼까요? 제가 이 문헌을 처음 꼼꼼히 읽어 내려가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요. 이 겉보기에는 특정 시기의 한국 정치 사건을 다룬 비평서 같단 말이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네, 근데 사실 그 심층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거대하고 약간 보편적인 인류의 질문이 깔려 있습니다. 작가는 단순한 진영 논리라던가 정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런 표면적인 득실을 완전히 넘어서고 있어요. 아, 누가 이겼다 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보다는 인간다운 삶이라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헌법적 가치. 이것들이 광장과 일상에서 어떻게 서로 교차하고 발현되었는지를 연결짓고 있는 겁니다. 광장과 일상의 교차라 표현이 좋네요. 권력이 이동하는 걸 현미경 들여다보듯 보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연대했는가. 이걸 아주 거시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조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공학적인 보고서가 아니라 우리가 국가라는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존엄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문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뜯어볼까요? 문헌의 첫 번째 핵심 파트가 바로 2016년의 촛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2016년 상황이죠. 근데 작가는 이 사건을 단순히 특정 정권을 끌어내리고 싶었던 대중의 정치적 열망, 이렇게만 해석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지 않았죠. 오히려 국가와 정치권이 보여진 언행불일치에 대한 거대한 분노였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국민을 위한다고 막 번지르르하게 말하면서 뒤로는 사적인 이익을 챙기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한 분노라는 거죠. 맞아요. 일상의 붕괴가 가져온 분노였죠. 청취자 여러분,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달 성실하게 세금도 내고 법도 지키면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삶은 나아지지 않고 막 실업이나 빈곤의 공포는 점점 커져만 가는 거예요. 벼랑 끝에 몰리는 기분이겠죠. 심지어 거대한 재해나 사회적 위기가 딱 닥쳤는데 나를 지켜줘야 할 국가라는 거대한 배의 조타실을 열어봤더니 선장이 없는 겁니다. 아, 조타실이 비어있다. 정말 아찔한 비유네요. 국가의 안전망이 완전히 고장나버린 그 막막함. 작가는 바로 이 지점, 아, 국가가 더 이상 나의 생존을 책임지지도 지켜주지도 못하는구나 라는 그 처절한 깨달음이 평범한 사람들을 광장으로 이끌었다고 묘사하거든요. 여기서 참 흥미로운 점은요. 작가가 이 현상을 국제적인 인권의 기준, 그중에서도 세계인권선언 제1조랑 연결한다는 대목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이요? 그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다 그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당시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보수, 중도, 진보할 것 없이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의 시민들이 연합했단 말이죠. 맞아요. 남녀노소할 것 없이 다 나왔었죠. 이들이 모인 건 내가 지지하는 어떤 특정 정치인한테 권력의 왕관을 씌워주려고 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권 교체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 그렇죠. 그보다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법치주의라는 최소한의 공정한 룰, 그걸 복원하고 파괴되는 헌법 질서를 상식의 궤도로 돌려놓기 위한 거였죠. 상식의 복원이네요. 말 그대로. 작가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의 교정이라고 부릅니다. 국가가 국민을 수단으로 전락시킨 상황에서 다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되찾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이었던 거죠. 정의의 교정, 무언가를 막 새로 쟁취하거나 뺏으려는 게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난 걸 바로잡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교정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맞죠. 저는 이 문헌 읽으면서 진짜 좀 소름 돋았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시민들이 그 정의의 교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직후에 보여준 행동이거든요. 아, 그 일상으로의 복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통 역사적으로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 그 힘을 모았던 사람들이 막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서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거나 새로운 지배계급이 되려고 하잖아요. 역사책 보면 항상 등장하는 패턴이죠. 권력 투쟁. 그렇죠. 근데 이 주권자들은 정말 미련 없이 자신들의 평범하고 고단한 일상으로 그냥 발길을 돌렸다는 사실을 작가가 아주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아주 독특한 지점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비유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다 같이 사는 큰 집이 있는데 집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메인 기둥 하나가 썩어서 지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근데 집이 무너지면 다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하던 일 다 멈추고 달려들어서 온 힘을 다해 그 고장난 기둥을 다시 튼튼하게 고쳐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야, 내가 이 집 무너지는 거 막았으니까 이제부터 제일 좋은 안방은 내 차지야. 집 문서 내놔.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하, 안방 내놓으라고 안 했죠? 기둥이 안전해진 걸 툭툭 쳐보고 딱 확인한 다음에는 그냥 묵묵히 흙먼지 털고 각자 자기의 좁은 방으로 돌아가서 내일 출근을 위해 조용히 잠을 청한 겁니다. 와, 아주 날카롭고 시각적인 비유네요. 확 와닿습니다. 기둥을 고친 이 깔끔하고 공정한 뒷모습. 이게 당시 시민행동의 가장 위대한 본질이었다고 작가는 평가하더라고요. 그 집주인 행세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바로 작가가 말하는 헌법적 합의의 성숙도입니다. 기둥을 고친 사람들은 집 자체를 소유하거나 훔치려 한 게 아니에요. 집이 비바람을 막아주는 그 집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원래 상태로 돌려놓은 것뿐이죠. 그렇죠. 제 기능을 하도록. 그들은 광장을 떠나면서 이런 무언의 명령을 남긴 겁니다. 다시는 주권자를 기만하지 마라. 우리는 권력을 탐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너희들 정치권은 이제 우리가 마주한 일자리, 빈곤, 복지 같은 내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라. 아, 묵직한 경고네요. 권력을 향한 아주 쿨하면서도 준엄한 복귀였던 셈입니다. 맞아요. 집이 무너지지 않게 고쳐놨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따뜻한 밥 먹고 안전하게 쉴 수 있게 제 역할을 해라. 이런 아주 당연한 요구였던 거죠. 네, 일상을 지켜달라는 기본적 요구죠. 자, 그럼 여기서 논의를 다음 단계로 쑥 넘겨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엄청 흥미로워지거든요. 네, 2024년으로 넘어가죠. 2016년에 집 기둥 고치고 각자 방으로 묵묵히 돌아갔던 그 평범한 사람들이 시계를 딱 돌려서 8년 뒤인 2024년에는 완전히 진화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이 문헌의 가장 하이라이트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의 지인화. 단순히 광장에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물리적인 결집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주권자들이 아주 지성적으로 진화했다. 화려한 정치적 수사나 달콤한 공약에 더 이상 안 속고 스스로 눈을 부릅뜬 정책 감시자가 된 시민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려냅니다. 이 2024년에 진화된 주권자들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작가가 가져온 아주 매력적인 고대 그리스어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 단어 저도 봤습니다. 발음이 조금 어려웠는데. 네, 바로 파르헤지아라는 단어입니다. 파르헤지아. 이 개념이 철학적으로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한다는 뜻을 품고 있는데요. 핵심은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심지어 절대 권력자 앞이라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있는 행위를 뜻해요.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하는 용기? 네, 작가는 2024년에 깨어있는 시민들을 바로 이 파르헤지아스트, 즉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한다? 이거 철학적으로는 진짜 멋진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현실 정치의 세계로 딱 가져오면 굉장히 험난한 길이잖아요. 현실에선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특히 요즘처럼 진영 논리가 극도로 양극화된 사회에서는 뭐 상대방을 비판하는 건 쉽죠. 근데 내가 지지하는 진영, 내 편을 향해서 쓴소리를 던진다. 이건 자칫하면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거의 정치적 자살행위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작가 역시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럼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이런 강력한 진영 논리의 중력을 끊어내고 8회 해치아스트가 될 수 있었다고 보는 건가요? 그 원동력은 결국 이념보다 내 삶의 생존과 일상의 공정이 훨씬 더 절박하고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념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하다. 네, 스포츠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내가 평생 응원해온 야구팀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팀이 이기면 당연히 기분 좋겠죠? 그렇죠. 무조건 이기길 바라죠. 그런데 만약 우리 팀 선수들이 심판을 매수하고 막 상대팀 선수한테 고의로 부상을 입히면서 비열하게 승리를 챙긴다면 어떨까요? 아, 그건 좀 선을 넘었네요. 맹목적인 팬은 그래도 이겼다고 환호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 스포츠 자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진짜 성숙한 팬이라면 오히려 우리 팀 감독과 선수를 향해 가장 거센 야유를 퍼부을 겁니다. 그런 식의 더러운 승리는 필요 없다. 정정당당하게 룰을 지켜라. 라고 말이죠. 와, 내 팀이라도 반칙하면 더 크게 야유를 보낸다. 확 와닿네요. 작다가 포착한 2024년의 주권자들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신이 표를 준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간에 그들이 노동 현장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의 불공정을 방치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외면한다면 가차없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TV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를 살리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멋지게 프레젠테이션을 해도 시민들은 안 속는다는 거네요. 안 속죠. 팩트 체크를 하니까요. 잠깐, 당신들 말대로라면 내 월급 봉투가 두꺼워져야 하고 마트에서 장 볼 때 한숨이 덜 나와야 하는데 내 영수증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데이터 다시 가져와 보세요. 이러면서 일상이라는 팩트를 가지고 직접 검증을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작가는 이 진화된 시민들의 일상적 감시를 아주 거대한 국제적 규범과 연결짓습니다. 아, 그 국제규범 파트 나오네요. 네, 바로 UN 부패방지협약, UNCAC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제사회의 거대한 약속을 주권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요구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논리죠. UN 부패방지 협약이요. 네. 이게 광장과 일상의 시민들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UN 조약으로 스케일이 확 커지는데요. 스케일이 커 보이지만 사실 가장 밀접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헌에서 작가가 부정부패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단호해요. 부패를 단순히 어떤 탐욕스러운 공직자 개인의 도덕적 일탈이나 운 나쁘게 걸린 사건 정도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나요? 부패는 공적인 자원과 국민의 혈세를 소수의 기득권이 독점하게 만들어서 결국 평범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빼앗고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갉아먹는 무서운 질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부정부패를 가리켜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하는 암세포라는 아주 직설적이고 강렬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암세포. 와, 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다뤘는지 단어 하나로 확 이해가 갑니다. 아주 치명적이니까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무서운 이유가 그 세포 하나가 나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장기들로 가야 할 영양분과 피를 암세포가 다 끌어당겨서 결국 몸 전체를 굶어 죽게 만드니까 무서운 건데 사회의 부패도 똑같다는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똑같죠. 국가가 시민의 안전이나 복지, 교육에 써야 할 그 피 같은 세금을 부패한 소수 권력자들이 암세포처럼 쪽쪽 빨아먹으면 결국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병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정확한 이해입니다. 암세포를 방치하고 건강을 논할 수 없듯이 부패를 묵인하는 사회는 겉으로 선거를 치른다고 해도 결코 진짜 민주주의라 불릴 수 없다는 것이 작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부패가 있으면 선거도 소용없다. 그렇죠. 그리고 성숙한 주권자들은 우리 사회의 면역세포처럼 이 부패라는 암세포가 헌법적 가치를 짓밟고 일상을 파괴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행동으로 나선다는 겁니다. 이야, 생명과 직결된 암세포라는 비유를 쓰니까 진짜 한치의 타협도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게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작가가 이 2016년에 기둥을 고치는 시민들과 2024년에 팔을 해지아스트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면 바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제 결론을 향해 가네요.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하나의 철학적 개념으로 문어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의라는 단어 자체가 철학책에서나 볼 법하게 무겁게 들리잖아요.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죠. 네, 근데 작가가 이 문헌에서 내린 정의는 생각보다 아주 명확하고 바닥에 발을 단단히 붙이고 있더라고요. 공정으로서의 정의란 복잡한 게 아니라 바로 국민을 살리는 것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념이나 거창한 정치적 슬로건이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작가에게 정의란 오늘 하루 인간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밥그릇과 안전한 잠자리를 지켜주는 실질적인 결과물이에요. 실질적인 결과물, 밥그릇과 잠자리. 네, 국민의 피와 땀에 밴 혈세로 부당한 사적 이익을 취하면서 국민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낼 세력을 단호하게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 그리고 반대로 내 고단한 일상과 생존을 지켜주는 정치를 복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진짜 피부에 닿는 정의네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작가는 역사의 반복을 짚어내면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권력을 향해 아주 준엄하고 서늘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서늘한 경고, 어떤 건가요? 권력자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통스러운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 수치나 거칠의 홍보물만 들이밀면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화자찬의 환상에 빠질 때 국가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해부하죠. 와, 그 자화자찬과 현실의 괴리라는 부분, 정말 뼈저리는 지적인데요. 국민들은 막 치솟는 물가, 불안한 일자리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남느라 숨이 턱턱 막히고 배에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말이죠. 정작 그 배를 책임지는 리더들은 1등 석선실에 안전하게 모여서 야, 우리 배가 세상에서 제일 순항하고 있다 이러면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식의 기만적인 태도잖아요. 아주 치명적인 오만이죠.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작가의 톤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보통 이런 분노할 만한 상황을 묘사할 때 작가도 사람인지라 감정적으로 격분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을 굉장히 건조하고 차갑게 나열하더라고요. 맞아요. 문체가 확 차가워지죠. 오히려 감정을 쫙 빼고 팩트만 딱딱 전달하니까 그 권력의 몰락이 훨씬 더 무겁고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훌륭한 독해입니다. 작가가 감정을 싫지 않고 건조하게 서술한 이유는 그것이 누군가의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역사와 정치의 물리법칙 같은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리법칙이요? 네, 마치 중력처럼 예외가 없다는 거죠. 국민은 정부 권력을 이길 수 없다는 헛된 오만에 빠져서 민심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았던 과거 권력자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문헌은 팩트로만 증명합니다. 팩트로 때리는 거군요. 그 결과로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철퇴를 맞았고 권력을 사유화하며 법위 위에 군림하려 했던 고위 공직자들과 기득권층 역시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교도소로 향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사 요약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력의 법칙, 절벽에서 발을 헛디디면 떨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듯이 민심을 외면한 권력의 끝은 그냥 정해져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작가는 이 역사적 팩트를 현재와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권력이 뼈에 새겨야 할 살아있는 교훈으로 규정해요. 정권의 색깔이 붉은색이든 푸른색이든 좌파든 우파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영은 상관없다. 네, 권력이 주권자의 인내심을 얄팍하게 시험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그 순간 그 끝은 항상 처참한 몰락이라는 필연적인 귀결을 문헌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정말 페이지나다 밀도 높은 철학적 통찰이랑 서늘한 역사적 교훈이 가득한 문헌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렇게 길게 해체해드린 이 깊이 있는 지식의 탐험이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출퇴근길 혹은 조용한 방 안의 일상과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리 삶과 연결을 지어봐야죠. 우리는 흔히 주권자 혹은 시민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선거일 하루 투표소에 가서 도장 딱 찍는 사람, 이 정도로 축소해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투표율로만 계산하려고 하죠. 하지만 오늘 문헌을 통해 함께 확인하셨듯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분은 결코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존재하는 수동적인 부품이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이 치명적으로 고장나고 상식의 독이 무너질 때 언제든 진영의 벽을 가뿐히 뛰어넘어 거대한 파도로 변할 수 있는 강력한 도덕적 주체이자 역사의 주인공들이죠. 맞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죠. 그리고 더 멋진 사실은 그 거대한 파도로 비정상을 바로잡은 뒤에는 진짜 쿨하게 미련버리고 다시 가족과 일터가 있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위대한 생활인이라는 점입니다. 일상을 지키는 위대함. 매일매일 바쁜 하루를 견뎌내며 살아가시면서도 아주 가끔은 우리 사회의 공정이라는 기둥이 썩지 않고 잘 서 있는지 매섭게 지켜보는 정책 감시자의 역할을 스스로 한 번쯤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행자님의 정리를 들으니까 이 지점에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마지막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역사 속 위대한 주권자들은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서 생존이 위협받을 때 거대한 파도처럼 광장으로 나섰고 또 집의 기둥을 고친 뒤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굳이 광장에 모여서 수백만 명이 외쳐야 하는 거대한 혁명이나 위기가 없는 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 파르헤지아스트, 즉 권력 앞에서도 심지어 내 편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하는 그 서늘한 용기를 어떻게 잃지 않고 날카롭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일상 속에서의 용기? 거창한 정치적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출근해서 동료들과 일하는 직장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이웃과 인사하는 동네에서 우리의 평범하고 반복되는 하루하루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상의 파르헤지아는 과연 어떤 모습이로야 할까요? 와, 오늘 논의의 여운을 아직 길게 남기는 정말 묵직한 질문입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항해 방향을 바꾸는 것도 다양히 중요하지만 잔잔한 물결 속에서도 나침반이 제대로 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매일매일 확인하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네요.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일상 속에 어떤 작은 촛불과 빛이 존재할 수 있을지 오늘 하루 스스로 탐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지식의 해체와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호기심을 잃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빛나는 매일을 응원하면서요. 다음번에도 우리의 뇌를 번쩍 깨워줄 새롭고 흥미진진한 자료들과 함께 잊지 않고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존엄하고 평등한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가야금 12줄 위 흐르는 memories 도시의 심장 소리 날카롭게 울려 퍼져 발끝은 전통 위에 시선은 미래 향해 두세 개의 경계에서 길을 잃은 나 흔들리는 정체성 새로운 나를 찾아 Can you hear my soul's cry Can you hear my soul's cry Hear my soul's cry Tradition under the light of future. Let's make our way.